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결국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1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수급은 또 괜찮아요.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 진행이 됐고요. 매수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봐서는 또 시장에 대해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지수는 왜 빠졌을까? 차익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차익 매도가 대부분 개인들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네, 아주 신기한 패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서 또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SK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또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계좌가 플러스 나신 분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또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 윗꼬리의 음봉이죠. 물론 5일선은 또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죠.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두터운 지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은 줄어든 상태인데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자, 지지선 아침에 형성됐었던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고요. 막판에 살짝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신통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아침에 매수하면 손해죠. 그래서 매수를 좀 자제해달라 말씀드렸고요. 오후 들어가면서부터도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데 대응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 좀 보였고요. 아침부터 계속 흘러내렸고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올려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애매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 대응보다는 네, 변동성이 하방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이 이 정도면 수급도 엉망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1,400억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오늘 들어와 줬고요. 어제도 1,600억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3,000억 매수가 들어오게 된 건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요. 금융투자가 885억 순매수, 연기금도 오늘은 순매수 마감인데요.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 사모펀드, 투신, 보험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서 오늘 차익 매도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기관 총계는 마이너스로 진행되어 있고요. 개인들 역시도 오늘은 1,000억 원 정도 순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긴 한데요. 뭐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들이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를 나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대신에 경계심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튀어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네, 지수 포인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 정도 내렸으면 얘는 좀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조금 아쉽죠. 대신에 하이닉스도 지금 3%대 상승 마감. 근데 고점 166,900원까지 찍고 나서 하향 곡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에서 차익 매도가 좀 있었죠. 요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되긴 됐는데 이제는 뭐 14만원의 지지선도 아니고요. 14만 5천원, 15만원쯤 지지선이 형성되는 부분이라서 네,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깊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고 하더라도 15만원이 돼야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2차전지 쪽은 좀 안 좋았죠.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DI 모두 마이너스 마감됐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약간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마이너스 0.75 만들어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뭐 자동차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1.3% 올라오면서 마무리됐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저 PBR 종목군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오지 않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강하게 붙어준다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 그 고민 좀 할 수 있겠는데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네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와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살짝 떨어지면서 하방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기대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은행주들, 금융주 섹터 쪽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더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요. 저 PBR 종목들 중 위주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SK스퀘어 혼자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죠. 특이사항은 없는 내용이었고요. 네,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하락 마감이 됐고요. 엔캠이 오늘 7.6%로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HPSP, 리노공업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떨어질만 하다 볼 수 있는데 알테오자는 혼자서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어느 정도 지탱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테오젠마저도 주가 떨어졌다면 애매한 형태가 나타났겠죠. 알테오젠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떨어진 패턴들을 거의 다 회복해서 지금 신고가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요놈은 완전한 그 상승 회복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추세를 돌려서 넘어가는 입장에서 반등 포인트가 있었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자자테크는 강보합 마무리가 됐네요. 이런 정도. 초전도체도 아직까지는 관심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영향 가겠죠. 자, 그 뒤로 넘어가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보합 수준에서 조금씩 움직였고요. 오늘 고영이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윗꼬리 제거하고요. 일단은 차익 매도도 같이 있었지만 10% 이상대에서 마무리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얘도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총을 키워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얘도 원래는 시총 상위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저 위쪽 3만원대에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원래 2조원대 이상 나왔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던 상태에서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셔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는 상태로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약간씩 변수는 좀 있지만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나빴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343개 종목이 상승, 51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이 더 우세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95개 종목 상승, 1074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포인트 보게 되면은요, 1600개 넘네요. 1700개 가까이 오늘은 매도 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16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냥 1600개네요. 네, 16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아침보다는 일단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코셈이 오늘 강세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적당히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보링크, 아센디오, 테라사이언스, 지오릿 에너지, EDGC 이런 종목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종목들 시총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몇백억짜리가 아니라 1000억원대, 2000억원대 이렇게 수천억에 달하는 시총이라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알테오자님 그 뒤를 바짝 쫓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올라온 종목들 제법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9% 이상까지 보시면 33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라서 평균 정도는 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내려보시면 2.15 아침하고 조금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아침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2.0 몇이었는데 한 0.1 정도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는 조금 개선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락 종목의 숫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봐야 되겠죠. 하락을 보시면 K웨더 마이너스 27%. 와, 많이 빠졌네요. 네, 그 다음에 PCL, 한빛소프트, PMT 뭐 등등등 해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이고요. 9%까지 보시면 14개 종목이나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 커져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인데요. 자, 2.7%까지 확장이 됐네요. 그래서 SNU라는 종목이 오늘 2.7%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조금 키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패턴은 나쁘지 않죠? 네, 이거는 월급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패턴 나쁘지 않고요. 지금 200일선, 이평선, 요 장기
21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끌려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은 3,300원 정도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건 뭐 문제 삼을 거 없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보시면 오늘은 마이너스 한 0.5, 0.6 길게 보면은 마이너스 1%까지도 오늘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 네, 제 계좌 들여다보면은 뭐 한 0.1? 네, 0.1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1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순매수 들어왔네요. 레버리지 순매수. 올라간다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매수 들어왔고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화학, 현대롯데, 현대모비스, 네,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매도는요, SK 하이닉스 매도가 들어왔어요. 1,400억, 제법 많은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알테오젠 등등으로 매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매수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SK 하이닉스 사들입니다. 아까 기관이 1,000억 원, 1,400억 팔았죠. 근데 외국인들은 무려 2,150억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네, 상쇄하고도 남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만약에 기관의 매도가 없었다면 하이닉스 오늘 아주 폭발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정도 팔았는데 기관들이 얼마 샀어요? 1,000억 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 개인들이 끼어들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물산, 고영, 가온칩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 들어갔기 때문에,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은 개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PBR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개인들이 차익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나눠서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는 삼성전자, 이거는 삼성전자마저 올라오면 안 되니까 잡아놓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1,000억 원 순매도, LG화학, 현대로템, SDI 등등등으로 매도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딱 보여지기에는 아씨 뭐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밑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수급이 변화되는 거 없고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보합인데 미국장이 어제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지루하긴 한데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상승을 위해서는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들은 반드시 필요한 순서로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말 푹 쉬시고요. 네, 특별한 상황이 없다라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내일 아침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